이번 시간에는 그 챕터 1 기계제작 및 절상류의 네 번째 시간 윤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활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송이나 그 회전하는 그 안내 부분의 그 두 물체 사이에 그 윤활제를 적당히 공급해서 마찰 저항을 줄이고 미끄럼을 원활하게 해서 기계적 마모를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뭔가 금속과 금속을 조립할 때, 그리고 그 금속을 이제 뭐 움직이게 뭐 할 때 맞닿는 거죠. 그럴 때는 보통 우리가 기름을 넣어서 이것을 부드럽게 움직이고 부드럽게 조립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름을 넣어주죠. 그런 것들이 윤활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액체를 보통 기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고체와 그 액체의 반고체 형태를 그리스라고 하죠. 그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활제의 구비 조건으로는 그 산화나 열에 대해서 안정성이 높을 것,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안정성이 높아야 되죠. 기름이기 때문에 항상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 인하점 발화점이 그 높은 것을 사용을 해야죠. 인하점이 높은. 그래서 인하점이 높아서 그 화재가 어려운, 불이 나기, 불 붙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상태에서 충분한 점도를 유지할 것. 점도와 유동성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점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유동성이 떨어지고, 점도가 낮아지면 유동성이 높아지죠. 충분한 점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점도가 높다고 해서 유동성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점도가 너무 낮아서 점도가 너무 낮아 보면 윤활 작용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유동성이 좋다 한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점도, 그러니까 적정 점도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적정 점도를 유지하려면 이 온도를 굉장히 잘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 점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의 점도는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온도가 올라가면 그 점도가 낮아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온도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것이 점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화학적에서는 이제 활성이라는 것은 이제 반응을 안 한다는 거죠. 반응을 잘 안 한다는 뜻. 그리고 깨끗하고 균질해야 되고요. 한계 윤활에서 견딜 수 있는 유성이 있을 것. 한계 윤활 상태에서 견디는 그 성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른쪽에 핵심 키를 보시겠습니다. 핵심 키에서는 윤활제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윤활작용, 그 두 금속 상호 간의 상대 운동에 마찰하면 유막을 형성하여 마찰마모. 그러니까 윤활작용하는 이유는 그 마찰마모입니다. 마찰마모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제일 크고요. 냉각작용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찰열을 흡수를 해서 고온이 되는 것을 막고, 이제 공구와 이제 공작물의 수명을 높여주는, 파손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밀폐작용 같은 경우는 밖에서 들어가는 먼지 등을 막는 그런 작용이 되겠고요. 청정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윤활제가 마찰면의 고형 물질을 청정해서 녹쓰는 것을 방지하는 것. 녹방지요, 녹방지. 방청작용도 이제 청정작용과 함께 그 녹방지를 하는 건데요. 미끄럼 운동면에 유막을 형성해서 수분 및 부위성 가스 침투를 막고 침투한 것을 시원하는, 녹을 방지하는 그런 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청작용은 이제 윤활작용과 그 청정작용을 합한 거죠. 비슷한 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활제의 목적으로는 이렇게 윤활작용, 냉각작용, 밀폐작용, 청정작용, 방청작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윤활 방법으로는요, 이 유체 윤활이 있습니다. 유체 윤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윤활이고요. 굉장히 이상적인 윤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계 윤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완전 윤활이고요. 이 유체 윤활과 경계 윤활은 이제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상적인 그런 윤활 상태죠. 이상적인 마찰 계수가 0.01에서 0.05입니다. 이 마찰 계수라고 하는 게, 마찰 계수가 높으면 그 윤활 상태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체 윤활, 이 완전 윤활은 마찰 계수가
세 개의 윤활 방법 중에 마찰 개수가 가장 적습니다. 이 경계 윤활, 이 불완전 그 윤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화중 저속 상태에서 일어나는 윤활 상태로서요. 시동이나 정지 전후에 반드시 일어나는 그런 윤활입니다. 마찰 개수가 그래서 이 유체 윤활보다는 좀 높죠. 0.01에서 0.1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찰 개수가 좀 높아졌죠. 극압 윤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급격한 하중이 증가하거나 고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엑셀을 만약에 자동차 같은 경우 엑셀을 굉장히 빨리 밟았거나 갑자기 하중을 많이 늘렸을 때 이럴 때 오래 점도나 유성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극압제를 첨가를 해서 마찰 저항이 적은 금속 희망 형성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압제에는 이제 염소나 유황, 인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첨가해서 금속 피막을 형성해서 윤활을 시켜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갑자기 하중이 증가하거나 고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윤활 상태에 극압제를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이제 완전 윤활과 평소 상태에서는 이제 완전 윤활과 불완전 상태 이 두 가지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활제 급유 방법인데요. 그 윤활제 급유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활제 급유 방법에서는 이제 순환 방법과 비순환 급유법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순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같은 윤활을 반복해서 마찰면에 공급하는 것이고 비순환 급유법은 이제 같은 그 윤활유가 아니고 이제 다른 윤활유를 계속 부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이 안 되는 거죠. 사이클 돌지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현대급유법 같은 경우에는 작업자가 급유 위치에 급유하는 방법입니다. 급유가 불완전하고 윤활유의 소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순환을 안 하기 때문에요. 적화급유법 같은 경우는 마찰면이 넓거나 시동되는 횟수가 많을 때 저속 및 중속축에 급유에 사용됩니다. 적화급유법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기출이 많이 됐었던 내용입니다. 적화급유법. 오일링 급유법 같은 경우는 고속 주축에 급유를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급유법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급유법, 적화급유법 이런 것들은 비순환 급유법입니다. 비순환 급유법. 다음부터 나오는 것들은 이제 순환 급유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순환 급유법입니다. 이 순환 급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같은 윤활유를 반복해서 공급하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구조가 공급을 하게 되면 여기서 끝나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공급 쪽으로 간다는 거죠. 첫 번째로 이게 분무급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 상태의 기름과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분무시켜 공급하는 방법으로서요. 굉장히 고속 윤활에 이용됩니다. 강제급유법 같은 경우는 순환 펌프를 이용해서 급유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효율이 높아서 고속 회전할 때 사용합니다. 네, 패드급유법. 이 패드급유법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패드급유법은 무명이나 털 등 섞어서 만든 패드 일부를 오일통에 담가서 전열에 아래면에 놓아서 모세관 현상을 급유하는 방법인데요. 이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 게 표면 장력을 이용하는 건데요. 여기에 액체를 담아 놓으면 이렇게 나오는 걸려있는 것이 이제 모세관 현상이 되겠습니다. 표면 장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액체에. 비말 급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커넥팅 로드의 그 끝에 달려있는 국제로부터 기름을 퍼서 올리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국자로 퍼서 올리는 것. 그리고 그리스 윤활, 이게 종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리스 윤활에는 뭐 수동 급유법, 그 다음에 충진 급유법, 컵 급유법, 그 다음에 스핀들 급유법이 있겠습니다. 비산 및 유출되지 않고, 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퍼진다는 거죠. 퍼지는 것. 그 급유 횟수가 굉장히 적고 강제적이며 그 사용 온도와 범위가 넓고 장시간 사용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양호한 윤활 효과가 있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라는 게 되게 방법이 되게 굉장히 좀 불편하고요. 교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물질 혼합인 경우 되게 제가 어렵기 때문에 고속 회전에 사용이 어렵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래서 적화 급유법과 패드 급유법, 그리스 윤활 요 정도는 꼭 외워두시기 바라고요. 개념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활제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 윤활작용, 마찰면과 마찰면에 그 윤활 작용이 필요하죠. 유막을 형성해서 그 마모를 방지해주는
발열작용. 발열이 아니라 냉각작용이죠. 냉각작용. 공구와 공작물의 온도를 낮춰주는. 밀폐작용이라는 것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청정작용하는 것은 녹을 방지하는 그런 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두 번째 그림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활제 급유 방법 중에 그리스 윤활과 관계가 가장 적은 것. 그리스 윤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부분이죠. 그리스 윤활. 방법으로는 수동 급유법, 그 다음에 충진 급유법, 스핀들 급유법, 컵 급유법이 있고요. 이 적하 급유법은 순환 급유법이 아니라 비순환 급유법이죠. 적하 급유법은. 그래서 이 적하 급유법은 마찰물의 넓과 시동 횟수가 많을 때 사용되는 그런 급유법이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